안녕하세요. 한국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 호주 영어 교사가 예상치 못한 기체결함으로 한국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서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된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찼던 마이클의 마음이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본 사연은 레디크리디트의 사연을 다시 각색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호주 시드니 출신의 29살 영어 교사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일본의 한 학원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인데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죠.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모든 것은 제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호주 시드니를 떠나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북한 관련 소식과 인터넷의 부정적인 정보들 때문에 한국 전체를 위험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친구들에게 한국, 그 위험한 북한 옆에 있는 곳 말이야. 난 절대 그곳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종종 말하곤 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순조롭게 날아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일본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비행기에 약간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라고? 설마 내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그 나라에 가게 되다니. 심장이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으로 접어들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죠. 제발 무사히 착륙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어요. 여기 안전할까? 위생은 괜찮을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수많은 사람들과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그리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요? 라고 옆에 있던 승무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공항 로비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전히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하룻밤만 여기서 보내고 내일 바로 일본으로 가야겠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운명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우연한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 한국이라니 정말 최악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답니다.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는 달리 공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깨끗하며 너무나 현대적이었거든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제가 실수로 다른 나라에 도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설마 처음에는 자동으로 유료 와이파이에 연결된 건가? 이렇게 바가지 씌우기다니. 대단하군.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나서 근처 안내데스크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가서 물어보았죠. 그런데 안내데스크 직원은 이 초고속 와이파이가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무료로 쓴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 어디에서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도 전부 유료로 사용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스피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 집보다 빠르잖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더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는 AI 로봇이었죠. 호기심에 못 이겨 한 로봇에게 다가가서 저기, 로봇아 안녕. 이라고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로봇이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자 로봇이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참 신기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 도착해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제 앞에 나타난 건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변기 커버는 자동으로 교체되고 거울은 스마트 미러로 날씨와 비행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혼잣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어서 면세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가상현실 기기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 인공지능이 개인의 피부 타입을 분석해 맞춤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이 모든 게 공항에 있다니 정말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순간 제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는데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와우!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꽤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항에서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항이, 아니 이 나라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갑자기 솟아올랐어요. 여기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이라고 생각했죠. 이왕 온 거 최대한 많이 경험해봐야겠어. 여러분, 이렇게 제 예상치 못한 한국 여행은 점점 더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우연한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피곤하기도 했고 아직 비행기에 다시 돌아가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쉴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쉬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을 둘러보다가 찜질방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는데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죠. 찜질방이 뭐예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찜질방은 한국의 전통적인 휴식 공간이에요. 다양한 온도의 방들이 있고 땀을 흘리며 몸을 휴식시킬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 후 피로 회복에 좋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바로 찜질방으로 향했죠. 입구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자 따뜻한 습기와 은은한 허브 향이 저를 반겼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던 차에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나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니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에 계신 한국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이 먼저 제게 영어로 물으셨죠. 처음 찜질방 와보셨어요? 어떠세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저 신기했어요. 그분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피곤하면 여기 와서 잠깐 쉬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이 공항 내에 있다니. 한국 문화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찜질방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교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찜질방에서 나온 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쾌함을 느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죠. 공항 라운지로 돌아와서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한 승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원래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직접 와보니 말로만 듣던 거와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현대적이고 편리한 나라일 줄 몰랐어요. 그러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일본행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정말요? 한국에 더 있고 싶으신가요? 그러자 한 승객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이왕 이렇게 온 거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인천공항이 이 정도로 최고 수준이라면 아마 공항 밖은 더 대단할 것 같아요. 서울도 가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더 먹어보고 싶어요. 이 말을 듣자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국에 더 머물러 볼까? 일본은 나중에 갈 수 있잖아.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원래 계획은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미 나도 모르게 온통 한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흥미로움, 이 호기심. 이대로 떠나버리면 어쩌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결국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일본 학원에 연락을 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한국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냥 저도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나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제가 알던 그런 후진국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예상치 못한 한국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이 나라의 매력을 탐험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죠. 공항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한국아, 날 놀라게 해봐.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제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비행기 착륙 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번화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도처에 널린 음식점들이 보였어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분께 물어봤어요. 저기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친절하게 광장시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공항에서 한국 안내 책자를 사왔기 때문에 오는 동안 여기저기 주요 관광지 정보를 보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그 광장시장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이란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그야말로 맛의 향연이었어요. 색색의 음식들,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 그리고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됐죠. 그러다 비빔밥이라고 쓰인 간판을 발견했어요. 알록달록한 음식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가게 주인분께 물어봤죠. 저기, 이게 뭐예요? 주인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비빔밥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호기심에 이끌려 바로 주문했죠. 제 앞에 놓인 그릇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 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 노릇노릇한 고기, 그리고 가운데 놓인 노란 계란 노른자까지. 어떻게 먹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주인분께서 이렇게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드세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조심스레 한 입 먹어봤는데 여러분,
그 맛이란?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게 천국의 맛인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 아삭한 채소의 식감, 부드러운 고기의 맛,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고추장의 조화. 모든 맛이 입안에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비빔밥을 깨끗이 비워냈어요. 비빔밥만으로는 부족했죠. 시장을 더 둘러보며 떡볶이, 순대, 파전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들을 맛봤어요. 매콤한 떡볶이에 매워서 완전 혀를 내둘렀다가 고소한 파전에 막걸리를 곁들이며 한국 음식의 다채로움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옆자리에 한국분께 말을 걸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분께서 대답하셨죠. 그렇죠.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다양한 맛과 영양의 조화예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시장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대신 이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내일은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 흥분된 마음으로 호텔로 향하며 생각했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비빔밥이라는 환상적인 음식을 만났다. 한 그릇의 음식에 이토록 다양한 맛과 영양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예술 작품 같다. 이제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내가 전에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된다. 여러분, 이렇게 제 한국 음식 탐험이 시작됐어요. 비빔밥을 시작으로 점점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다녀볼까? 고민 끝에 근처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Oh, you're a foreigner. Don't worry, I can help you. 상큼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제니퍼예요. 재미교포인데 5년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 수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니퍼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함께 설명해줬거든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예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죠. 우와,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제니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들을 설명해줬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졌죠.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빨리빨리 문화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가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정문화도 특별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됐어요. 제니퍼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죠. 경복궁에서 조선의 역사를,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한강공원에서 현대 한국인의 여가 문화를 체험했어요. 매 순간 한국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했죠. 제니퍼, 당신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제니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마이클 씨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저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마이클 씨,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떠세요? 어느 날 제니퍼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제니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기쁘네요. 한국이 마이클 씨에게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아 저도 뿌듯해요. 네, 정말 특별해요. 제니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제 한국 여행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숙이 자리 잡았죠.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제니퍼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꼭 다시 올게요, 제니퍼. 한국은 이제 제 인생의 큰 부분이에요. 제니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마이클. 한국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 예상치 못한 한국 여행은 끝이 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됐죠.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 당신은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문화, 당신의 사람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나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것으로 제 한국 여행기를 마칩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답니다. 지금까지 우연히 한국에 도착한 마이클이 한국에서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경험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이 깨진 경험이 있나요? 그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